국가주의. 파시즘과 민족적 민주주의.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온 박정희가 느꼈던 조선의 모습은 참담했다. 일제의 군인으로 절도했던 생활을 하던 그에게 조선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무질서했던 것이다. 아, 조선인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만 일삼는구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내가 일본군 시절에는 외놈들에게서 조선인들은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누군가 매를 들고 두들겨 패주기 전까지는 조선인들의 무질서는 결코 고쳐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서게 됐다. 이러한 생각은 그를 파시스트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으니 63년에 쓴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이렇게 소신을 밝혔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퇴행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였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성을 개조해주는 것만이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게 된 것은 대구 사범학교 동기였던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와의 만남이었다. 정희야, 네 나세르라고 들어봤나? 이집트의 나세르 말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던. 그라지, 나세르가 와 유명한 줄 아나? 바로 서양놈들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다. 점점점점점점.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듯이 민주주의도 그런 기다. 자고로 우리 몸에 맞는 우리식 민주주의가 있는 기다. 우리식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박정희가 그토록 주창하던 민족적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박정희식 민주주의의 탄생. 박정희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이유야 뻔했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나름 고민이 많았다. 자신의 신념이던 국가주의를 관철하자니 비민주적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데모하지마! 언론의 자유? 그딴 거 없어. 이런 명령이라도 내리면 이렇게 받아친 것이다. 뭐라고? 이런 비민주적인 정부를 받나? 하지만 여기에 민족적 민주주의를 끼워 넣으니 기가 막힌 논리가 만들어졌다. 뭐가 비민주적이라는 거임? 우리나라 체질에는 이런 게 오히려 민주적이라는 거 몰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말도 안 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야.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정부가 흔들리고 결국 북한만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몰라?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고 뭐고 없는 거야. 점점점점점점. 그래서 데모하지마, 정부 비판하지마 라는 말이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임. 잉? 박정희는 그의 저서를 통해 한국식 민주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닌 외세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자각과 자율성이 모자르기 때문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을 계몽시킬 필요가 있다. 박정희식 개발 독재론, 선건설 후 민주론.
박정희가 그토록 경제개발에 주력한 이유가 뭘까? 가장 많은 대답은 이렇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었으니까 경제개발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겠지. 쿠데타의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뭔가 달라진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았겠어? 하지만 조갑제는 이렇게 반박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는 약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는데 사실 박정희는 군사혁명에 대해 단 한 번도 죄책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박정희는 쿠데타 자체를 잘못이라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박정희는 죄책감과는 별개로 정당성이 없다는 취약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야 했다. 또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즉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물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60년대 초는 북한의 경제가 급성장하여 미국의 정치가들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부러워 흡수통일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했던 상황이었으니 경제개발은 곧 정권의 안보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었다. 때문에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성장을 빌미로 민주주의가 유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아와 절망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식의 민족적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지러진 민족성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인간혁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군사정권의 선건설, 후민주론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33%가 찬성하고 반대한 지식인은 24% 뿐이었다.